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동성 간에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이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에는 성폭행, 성추행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고정관념으로 인해 동성 간의 성폭행, 성추행 범죄 가능성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처벌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임이 분명함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의 시작은 먼저 가해자가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동성 간의 강간 행위, 유사성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의 이 유사강간의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동성강간, 유사성 행위 사건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2항의 의거,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미성년자 중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해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면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되기 전에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볼게요. 소심한 성격과 작은 체격으로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피해자 A씨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동네 형 B씨였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 A씨는 힘든 일이 있어 B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날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B씨의 집안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술 기운이 오른 B씨는 A씨 옆에 다가와 어깨동무를 하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주무르는 등 성적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며 성적 접촉을 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더니 정신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항문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주변을 살폈고 가해자 B씨는 나체로 피해자를 보고 있었으며 피가 흥건히 젖은 물티슈가 보였습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자는 괜찮아 나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 기다려라며 이야기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가 집을 나가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고 피해자 A씨는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에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다음날 변호사에게 동성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며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판단하여 그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분에게 요청한 항문외과 진단서, 엄벌 탄원서 등을 취합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물티슈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변호사는 피해자분께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피해자 진술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판단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에 젖은 물티슈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피가 났고 그 피를 물티슈로 닦은 것이다 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물티슈에서 피해자의 혈액과 가해자의 정액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 외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2년형에 처하였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잠깐의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등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망언을 하곤 하는데요. 저런 가해자의 모습에 더러워서 피하겠다는 마음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해자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첫 절차는 바로 가해자를 법으로 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부터입니다. 물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고 그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하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하게 되니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